자, 지금 이제 2026년에 이제 시장 환경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2월 달에도 주식 상황이 별로 많이 안 좋네요. 예, 그런데 오늘 블랙록의 CIO 그리고 이번에 막판까지 미연준 의장 후보로 올랐던 릭 라이더, 릭 라이더라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릭 라이더. 릭 라이더. 릭 라이더가 여기 보니까 2026년 전망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CIO는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보지 않네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주 초낙관주의자,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초비관주의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최근까지 미윤준 의장 후보의 마지막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보고서를 쓴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쓴 겁니다. 바이 릭 라이더. 여기 보시죠. 딱 중요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가 될 거다. 페이드란 것이 사라지다는 뜻이죠. 노동은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다. 일자리 문제가 올해도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네요. 노동 문제가 현재 미국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졸자 여러분들 실업이 굉장히 심하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AI의 여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는 완화가 되지만 고용 환경은 상당히 악화가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뭐 고용 성장이 없는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뽑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실질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비농업 부분에 이런 지불되는 임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릭 라이더 CIO 이야기는 선별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AI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AI라는 테마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성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차이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자산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합니다. 성적이 좋은 데가 소수고 성적이 나쁜 데가 여러분들 또 소수고 그다음 다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가가 선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수익률이 대개 이게 짙은 초록색 보시면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인데 대개 여러분들 미국의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 S&P 500의 1년 수익률의 평균값이 대개 20%입니다. 이익을 20% 남긴다는 거죠. 수익을 20% 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짙은 색은 주가 수익률 주가를 여러분들 어닝 수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률 비율을 이 20배 이상 그다음 이렇게 여러분들 분홍색은 17에서 20배 그다음 17배 이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포를 봤네요. 그러니까 20배 주가 수익률 비율이 20배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은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2026년 시장은 견고한 성장률은 4, 5% 나온다는 겁니다. 안정된 인플레이션 2, 3% 긍정적 배경 속에 시작되지만 이미 주가가 높은 상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견해는 제시를 하지 않네요. 특히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향상이 고용이 없는 성장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이룬 기업과
이루지 않은 기업 사이의 성과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잘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구글은 AI 혁명의 최고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같이 기술주에 탔지만 올라탔지만 애플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분들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순한 지수 추종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선택과 정교한 종목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기업별로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비용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용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철저히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ETF를 투자하면은 무난하게 여러분들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뭐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7만 7천 8천 불 수준에서 7만 5천 불까지 내려간 겁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겠는데 그게 뭐 10년 정도 간다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유정업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씨. 데이비드 씨는 이렇게 다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뭐 다른 주가들도 전부 다 떨어지고 반도체도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이비드 씨의 장문의 분석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의 중장기 성장 추세선으로부터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퀄리brium 균형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숫자가 바로 마이너스 0.65입니다. 이거는 Z점수라고 Z스코어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Z점수는 현재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Z가 0이면 가격이 정상입니다. Z가 플러스면 현재 가격이 추세선으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Z가 마이너스면 가격이 여러분들 추세선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의 열풍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도를 측정합니다. 마이너스 0.5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에서 4년 반감기가 끝난 이후에 대개 지금처럼 시간이 흘렀을 때는 비트코인은 항상 추세선보다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추세선보다 플러스 1.02, 2016년은 Z값이 플러스 1.32, 2020년은 Z값이 플러스 0.48,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0.65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15년 만에.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 성적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억눌려져 있는 낮은 상태에서는 12개월 후의 성률은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손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47% 상승할 걸로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181% 정도 상승할 걸로 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봅니다. 만일
지금이 이런 마이너스 0.65가 아니고 만일 지금이 1이라면은 Z점수가 1 이상일 때 진입하게 되면 1년 동안 성률은 44% 떨어지고 최대 마이너스 73% 정도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데이비드 씨의 의견은 지금은 적정 가격 공정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진두지휘하기에는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계학적인 여러분들 분석이니까 여러분이 형편에 맞춰서 잘 보시고 그다음 제 방 들으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점수를 분석한 것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 17년간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메인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엔진 그 네트워크 효과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들 5.8성 정도로 기울기로 증가하는 그런 메인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택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 따라 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비트코인은 물리학의 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원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많이 올라가도 시간을 두고 또 원위치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것을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가격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데는 특별한 호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적 편차의 반감기는 13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만큼 가격 차이가 있으면 5만큼 줄어드는 데서는 133일 또 여러분들 그만큼 50%만큼 좀 줄어드는데 절반만큼 줄어드는 데는 또 133일 그렇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평균 회계의 법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산보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거의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물리학 법칙을 따르고 첫 번째는 맥법칙이라는 것을 통해가 여러분들 장기 우상향 성장 곡선이 형성되는데 그걸로부터 여러분들 그런 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평균 회복의 법칙 복원력에 따라서 원위치로 여러분들 평균 추세선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고 본인이 분석 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뛰어난 학자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테판 교수 같으신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더 깊은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유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런 철두철미하게 분석적인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이분의 이제 분석 결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거시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평형 상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평평하게 당겨진 고물들처럼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가격은 다른 여타 변수의 도움 없이도 강력하게 마치 여러분들 고무줄을 당긴 것처럼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추가 하락이 있겠느냐. 역사적 저점이지만 추가 가능성 문이 열려 있는 거죠. 6만 원대나 5만 원대까지 여러분들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극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극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비드 씨가 분석 도구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2026년도에 2월 3일 날 본인이 분석에 사용한 도구를 분석 결과를 다 한 겁니다. 여기 뿌띠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기겠죠. 넘기겠지만 제가 이제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야 데이비드 씨가 분석한 걸 이걸 다 한번 내가 이해를 해 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데이비드 씨가 자기가 얻은 결론은 이런 분석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전부 다 보고 여러분한테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 살펴본 겁니다. 비트코인의 파월로 모델. 여기서 R스퀘어가 0.9610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설명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오렌지 선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17년치의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추세선을 찾아낸 겁니다. 오렌지 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가격 데이터입니다. 그냥 실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여기서 0.9610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가장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은 뭐죠? R스퀘어가 1일 때입니다. 0.96이라는 것은 거의 96% 설명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페어밸류, 이 이름들 초록색이 공정가격입니다. 공정가격.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몇법칙 모델 핵심 요약, 중앙의 오렌지 굵은 선은 평균값 비트코인의 페어밸류 공정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표준편차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더 변한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거죠. R스퀘어가 0.96이라는 수치는 모델의 설명력이 96%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Z 점수의 색상을 보면은 붉은색에 가까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머무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6년 2012년에 반감기 직후에 가격이 급등하면 초록색으로 변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축적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여기 이런 반감기가 끝났을 땐 전부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죽을 쓰고 있는 거죠. 이분 말씀은 초록색이 돼야 되는데 붉은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총종합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current status니까 현재 분석 상황입니다. 2026년 2월 3일 날 데이비드 씨가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78,013불입니다. 오늘은 74,000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오렌지식의 추세선 공정가격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야 되냐 122,598원이 돼야 8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격차가 얼마냐 36.4%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적정 가격보다도. 그래서 이런 Z스코어가 마이너스 0.65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 공정 가격을 나타내는 이 오렌지색 맥법칙의 기울기는 얼마냐 5.6944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탄생 일수의 5.6944승만큼의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적정 가치 12만 불보다도 현재 가격은 7만 8천 불로도 36.4%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오버솔드. 투자자들이 과매도한 상태입니다. 이제 Z스코어가 마이너스 0.65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이 평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역사적 극단가까지는 추락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안정적인 저가 매수 구간이지만 분할 매입을 권할 수가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시라고 이게 노란색으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안정적인 저가 매수 구간이지만 표준 편자로 보면 마이너스 여러분들 2까지는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또 보시죠. Z-스코어가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사이클을 한 4번 정도 있었다고 보고 사이클 1, 2, 3, 4 이번이 4번째 사이클입니다.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번째 사이클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반감기가 끝나거나 전부가 다 올랐습니다. 초록색 사이클 1, 푸른색 초록색 사이클 2, 그다음에 주황색 사이클 3. 이번에 초록색은 뭐죠? 이렇게 여러분들 Z스코어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가격이 추세선에 비해 가지고 오른 게 아니고 내려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죠? 이번만 좀 다르다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 4는 과거 1회 3회차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Z스코어의 진폭이 매우 작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의 반감기 후 10에서 20개월 사이 Z스코어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이상의 급격한 과열 양상을 보이도록 달리 이번 사이클은 연 근처에서 머물며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클 4는 아직 본격적인 슈팅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고점 도달 시기가 과거보다 늦춰지는 사이클 연장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가 아직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데이비드 씨는 고점을 통과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약세론자들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약세론자들은 지난 2025년 10월 달이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약세로 내려가는 거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작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오버히팅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과거 사이클들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거쳤던 바닥 다지기 구간과 유사한 그런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죠. 그다음 이제 이런 또 여러분들 하프 캘리 플렉션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5니까 이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0.65니까 이 중간 정도 돼. 그러면 비트코인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를 좀 계산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투자 기간이 548일보다 길어지게 되면 가장 여러분 성률이 높다는 거죠. 성률이.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더 여러분들 거두는 성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하프 캐리 플렉션 히트맵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 배분 비중과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Z스코어가 마이너스 0.65 구간에 진입하면 548일 약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캐리 공식에 따른 최적 배분 비중이 0.77 이상으로 높아지며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형성합니다. 통계적 여러분들 측정이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27% 비트코인 77%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짧게 보유할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48일 이상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좀 많이 여러분들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트맵의 모든 수치가 단기보다도 장기에서 더 높은 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에 대응하기보다도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승률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요즘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툴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씨가. 1년 성률, 1년 성률. 지금 오버솔드
과매도죠. 극단적인 오버솔드 과매도 상태인 겁니다. 그럼 1년 성률은 거의 100%란 겁니다. 예, 지금 투자하면 거의 뭐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하실 때는 이거를 기초자료에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보시죠. 현재 시장은 Z스코어가 0 이하로 마이너스 0.65로 내려온 오버솔드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1년 후 수익을 낼 확률 원이어 윈 레이트는 100%에 육박하고 이것은 엑스트림 오버보트 상태의 낮은 승률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현재의 부진한 흐름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진입 기회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하시는데 그냥 장님 코 만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데이비드 씨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투입해서 이런들 한 그런 연구 작업이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데이비드 씨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분석을 공유해 줬어.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오늘 보신 거는 이렇게 본인이 분석하는 데 사용한 이런 각종 분석 결과물을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비드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안전 구간에 진입한 것 같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오름은 장기 투자자는 오름은 좋은 것이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면은 조금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 정도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여러분들 내공이 쌓인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렸을 때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막판에 조금 반전했습니다만 거의 7만 3천 불대까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변동성이 62% 비트코인의 40%인데 변동성이 62%인 이런 비트코인 보유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오늘 이런 127불까지 떨어진 거죠. 과거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스탠포드 통계학 박사인 프레드 크루거 박사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급락에 흔들리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의 대표적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71만 개를 가진 스트래티지의 하락장 뇌관 분란 뭐 이렇게 숱한 정보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한 그런 자기 투자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고 특히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이에 이 주식은 변동성이 나스닥이 18% S&P 500이 15%인데 이게 여러분들 MSTR 주식이 62%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이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기가 참 힘든 어마어마한 이런 변동성이 오늘이 10불 빠졌거든요. 오늘 10불 이상 빠졌으니까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여러분들 언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무진장 싫어해요. 이거를 이 회사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프레드 클루그 씨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하라고. 여러분들
프레드 씨가 그냥 뭐 차트만 보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차트보다도 그냥 공부를 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워로우는 순수하게 통계적 원리입니다.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은 5.6의 거듭 제곱과 96%의 결정 개수를 갖고 있는 파워로우 형태로 성장합니다. 비트코인의 메인 성장 엔진이 파워로우의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갑 주소 수 또한 98%의 결정 개수를 가진 파워로우 통계를 따릅니다. 해시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조로 활용하시고 비트코인의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통계적 특성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의 물리학적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산을. 다른 자산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그래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잘 해낼 거야. 그럼 사면 되는 겁니다. 좀 쌀 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과 여러분 비트코인 관련 투자는 다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MSTR을 비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노바큘라 오캄이라는 분은 어제 파이낸셜 타임을 가지고 이런 파이낸셜 타임이 MSTR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비난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디스미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오늘 아침에 MSTR을 비판하는 가상자산 사재기 전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뭘 알겠어요. 뭐 그냥 공부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야를 하기에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사재기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아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기사를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도배를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기관도 사지 않습니까? UBS. 유럽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죠.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이 UBS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323만 주 구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가까이 있던 걸 합쳐가지고 576만 주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사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에서 막 욕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뱅가드가 최근에 417만 주의 MSTR 주식을 산 걸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그래서 이제 뱅가드는 이제 ETF니까 이제 지수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MSTR 주식의 상위 10%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뱅가드가 8.37%, 캡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트의 6.36%, 블랙록이 이름 5.10%, 모간 스탠리가 2.93%, 그다음에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름 한 11% 정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관들이 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40%가 되지만 스트래티지 주식 MSTR은 변동성이 62%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엄청나게 높죠. 6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관들이 이게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거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 주식은 다음에 1조 달러가 되더라도 욕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수익 모델이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도배를 이렇게 외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오늘 120불대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금 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죠. 항상 방송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유럽 사람들 생각을 만날 때는 대개 이제 정보의 상당 부분이 미국 사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일의 성공한 여러분들 IT 창업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분은 니코 질치라는 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활동가들은 두 번째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미국 사람이 다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유럽의 식자층들도 만나는 겁니다. 유럽의 식자층도. 니코 질치, 그러니까 미국하고 여러분들 유럽이 그런 문화적 토양이나 지적 토양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궁금하게 보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볼까.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니코 질치라는 분이 되게 아주 초창기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관련 그런 팟캐스트나 이런 걸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름다운 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젊었을 때 가봤으니까 벌써 한 3, 40년이 흘렀네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초청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내공 있게 생겼던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뮌헨 공과대학을 나와 가지고 1989년에 창업해서 연배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IT 기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2011년에는 사기라고 생각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하고 했던 그런 성공한 창업자입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홀거 볼프입니다.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하고 파괴 불가능하며 엔지니어적으로 완벽한 화폐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이분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독일 메본 볼프상의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perfectly engineered commodity라고 본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매 딱 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비전과 통찰력과 판단을 한번 알아보자 이야기죠. 홀그 볼프 독일의 IT 기업가입니다. 메인본 홀프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상장 기업입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에 뮌헨에서 열린 밸류 오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직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한 실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법적 기술적 과제를 발표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2017년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2019년도에 본급을 비트코인을 주본 겁니다. 여기 보시죠. 메인본 볼프 IT 서비스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업가들은 이렇게 똑똑합니다. 2011년도에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를 했다가 2017년에 이런 지지자로 전환한 겁니다. 이분 여러분들 이분입니다. 똑똑하게 생겼죠.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 남다른 점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회사입니다. 이분이 창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사. 이분 여러분들 전망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좀 행보할 거고 2026년 하반기에 폭발해서 워밍업을 시작할 거고 2020년 중반기에 수학적으로 계산된 불론 절정에 이를 것이고 또 한 번 절정은 2047년이 될 것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스테판 박사의 그런 연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뭘 했냐.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축적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산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공부를 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럽의 성공한 기업가가
어떤 식에서 이런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눈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매를 항상 사람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매를 보게 되면 그 양반의 진실됨이라든지 실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독일에 내가 학제는 모르지만 뮌헨 공과대학 가장 최고의 이름도 학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독일은 이런 공학 기반이 아주 튼튼한 그런 나라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 엔지니어 관점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 위에 세워져 있고 중앙화된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유일한 디지털 질서입니다. 엔지니어가 보는 시각인 겁니다. 수학의 법칙과 물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The Physics of Bitcoin인 겁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고 위험 관리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비트코인이란 강력한 자산 없이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의 진동이 아니라 그 아래에 깔린 파워로의 일관된 성장 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들 변동성을 두려워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한 것을. 그래서 S&P 500이 15% 변동성, 나스닥 100이 이름 18% 변동성, 비트코인 이름들 40%의 변동성,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60%의 변동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변동성이 위험한 것이고 피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맨 처음에 달러화 자산을 투자할 때 내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변동성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눈 녹듯이 그냥 다 스며드는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변동성을 피해야 되는, 변동성을 피해야 되는 주식을 해야 되면 당연히 채권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5년 10년 정도 이런 장기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뭐가 문제냐. 반도체 섹터 ETF 변동성 28%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기술주 여러분들 변동성 22%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양반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엔지니어 시각에서 보면 그 비트코인은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한 방식대로 항상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투자자로서 입문할 때 궁금하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변동성을 두려워 가지고 1년에 수익성이 2% 4% 차이 나는데 왜 변동성을 전부 다 두려워할까. 변동성만 감내할 수가 있으면은 그럼 1년에 2%면 10년이면 복리로 따지면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선거 문제 다루는 거 보시면 전부가 다 침묵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이거를 침묵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누구를 존경하는데 뭘 존경하냐 이야기죠. 5년 동안 입을 다물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 투자도 전문가 좋다 참조하는데 전문가는 전문가고 내가 변동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자기가 변동성을 리디파인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을 따라가. 이 여러분들 엔지니어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변동성 여러분들 정의 가운데 가장 좋은 변동성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정의인 겁니까. 시스템의 규칙이 변하지 않는 한 예측 가능성이 비트코인을 결국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논평을 하는 거죠. 제 의견을
제 의견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충실하게 투자하고 있고 자기 이름 갖고 있는 소신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 소신껏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좀 소신에 맞춰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예. 멋지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의 정책은 매번 바뀌지만 비트코인의 코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영구히 저장할 수 있던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가치의 타임머신입니다. 미넨 공과대학 출신의 60대 이런 중반 정도 되는 이런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치? 공부도 많이 했네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학위 논문도 쓸 정도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여러분 비관주의자는 항상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그 비관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낙관주의를 선택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야, 이 양반이 글을 쓴데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곧 어마어마한 조정이 온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멀티밀리언웨어 인베스트인 노리밋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시장에 투자한 자산의 95%를 회수했다.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This is it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국분이 그걸 인용했습니다. 이분은 꽤 유명하신 분이라 공유해 봅니다. 요즘 현금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진짜 시간이 다가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노리미트. 그러니까 노리미트림의 여러분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시장이 붕괴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산의 95%를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스마트머니인 스페이스X나 오픈AI나 그다음 엔트로피 같은 회사들이 2026년에 경쟁적으로 여러분들 상장을 시키는 것은 감지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빨리 돈을 회수해야겠다. 그게 닷컴 때하고 똑같은 것 같다. AI는 버블이다. 월렌 버핏을 봐라. 그 여름 현명한 영감님이 3천억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 조정 매수가 아니고 폭락을 대비한 생존책이다. 그런 걸 길게 쓴 겁니다. 과거 세 번의 주요 고점 저점을 맞추고 다시 매수할 시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이렇게 좀 언짢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은 여러분 좀 너무 금방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매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290만 명이. 그죠? 솔깃하죠. 비관론이나 거품이 붕괴된다는 이런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뉴스보다 낙관주의자의 뉴스보다도 비관주의자의 뉴스가 더 이런 빨리 반응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비관론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보게 되면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국분도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 안 하거든요. 이런 주장에. 그러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죠. 이 양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내가 옳다 이렇게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이 여러분들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협박은 안 한다고 보거든요. 왜? 나도 이런 정확하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붕괴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런 행정부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그 팀들이 막강한 이런 팀들이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좀 건강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붕괴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가 투자해 놓은 돈을 95%를 다 찾았으면 현금화한다.
그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의 100% 여러분들 투자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관론이 오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참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못을 분명히 받는 겁니다. 미래는 가봐야 알겠지만 나는 이런 비관론 거품이 붕괴가 되고 월렌 버핏이 3천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붕괴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심상치 않으니까 거품이 붕괴가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가 주관이 없으면은 이런 데 또 휘둘려가 여러분들 자산을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